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평범한 직장인에 남편은 작은 회사를 운영했어요. 그냥 직원 몇 명을 두고 일하는 자그마한 회사예요. 그래도 제 딴에는 사장이라고 거들먹거렸죠. 그 모습이 생각나서 지금도 소름이 끼치네요. 저는 1년 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사유는 남편의 말도 안 되는 행동들 때문이었어요. 이런저런 사연을 보다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전 남편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저는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가부장적인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거였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집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다시 생각해봐도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지 믿기지가 않을 정도네요. 결혼 전에는 그래도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결혼하고 살아보니 정말이지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결혼 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제 잘못이 제일 크겠죠. 그런데 사실 저희 부모님도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어요. 결혼 전에는 엄청 잘했었거든요.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요. 그런데 결혼 후 사람이 그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철저히 연기했다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네요. 이제 결혼을 했으니 어떻게 못하겠지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제가 웬만하면 다 참고 견디는 그런 성격이었고, 결혼 후에도 남편은 친정에는 참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혼자 참아온 것 같은데요. 아주 뱀 혀처럼 속였으니 부모님도 깜빡 속아 넘어가셨을 뿐이죠. 남편은 결혼 후 시댁 일에는 무조건 다 참석해야 한다고 했죠.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다며 저 혼자 참석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시댁 가족들과 친해질 수 있다고요. 그렇게 정말 사사로운 것까지 다 시키곤 했는데 급기야는 시어머니가 집에서 친구분들과 개를 하는데 그것까지 참석을 하라는 겁니다. 시어머니 혼자서 힘들다고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맞벌이였거든요. 결혼 후 회사를 다니면서 시댁까지 챙기며 그렇게 몇 달간 정말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나중에는 그게 익숙해졌는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댔죠. 처음에는 그래도 눈치를 보시더니 나중에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부르시더라고요. 어쩌다 아파서 못 가거나 회사 일 때문에 못 가는 일이 생기면 화까지 냈어요.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하긴 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뭘 그렇게 생색을 내냐고 말하곤 했어요. 그러고는 남편은 내가 너네 집 가서 하는 것보다 편한 줄 알아. 너는 몸으로 때우면서 뭐가 힘들어? 나는 맨날 너네 아빠한테 굽신굽신하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아 진짜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냐? 그냥 그렇다면 그런 줄 알면 되지. 참 사람 피곤하게 하네. 라고 했죠. 남편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 회사가 저희 아빠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아빠 도움이 없었다면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저희 아빠를 말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너네 장인어른이라고 말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남편은 정말 비굴할 정도로 저희 아빠에게 잘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그렇게 쌓인 불만을 저에게 풀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댁에 가서 식모처럼 일을 하고 오면 아주 뿌듯해 했거든요. 물론 추측이긴 하지만 마치 아무리 그래봐야 나는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당신 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이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으로는 말이죠. 하지만 저는 정말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면 시댁 식구들도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제 마음을 알아주기보다는 저를 그냥 식모로 취급했던 것 같네요. 저는 그렇게 편하지도 않은 시댁에 가서 중노동을 하고 오는 날이 점점 많아졌고 남편은 회사가 잘 된다며 엄청 큰 소리를 치고 다니며 거래처 사람들과 매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저에게는 슬프기도 하고 참담한 사건이었죠. 시동생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차렸어요. 그렇게 식당을 오픈했는데 보통 오픈 때 엄청 바쁘잖아요. 오픈하는 날에 저는 퇴근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면서 야, 너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엄마랑 동생 지금 오픈했는데 너는 왜 일하러 안 가냐? 라는 말을 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나 오늘 출근이었잖아. 내일쯤 들리려고 했는데 왜 화내?
저는 별스럽지 않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방방 뛰면서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이게 진짜 미쳤네. 지금 가게 바빠서 엄마 아버지 전부 난리가 났다는데 너는 혼자 거기서 뭐 하는 거냐? 지금 제정신이냐?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평소라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갔을 텐데 그날은 몸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감기 기운이 있는 건지 몸이 으슬으슬 춥고 잠이 확 쏟아졌어요. 그리고 아랫배도 좀 당기고 아팠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자기야, 나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도와드리면 안 돼? 나 지금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서 못 가겠어. 라고 했죠. 그날은 몸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욕을 섞어가며 아씨, 진짜 얘가 개념이 없네. 내가 주방 일을 대체 어떻게 하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그리고 나 계약 때문에 거래처 사장님 접대 있어. 그러니까 잔말 말고 당장 튀어나가.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보통 잘 참았는데 그날은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펑펑 났어요. 저희 부모님들은 제가 이렇게 사는 줄도 모르시는데 부모님 생각하니 더 눈물이 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마구 신경질을 내며 아씨, 계약 때문에 중요한 자리 나가야 하는데 재수없게 여자가 어디서 쳐 울고 있어. 아, 진짜 짜증나네. 야, 그만 질질 짜라, 짜증나니까. 그리고 나 입고 나가러 챙겨놓고 넌 빨리 식당으로 가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저도 참 멍청한 게 그렇게 울면서도 식당에 가서 또 일을 도왔다는 거죠. 아니, 왜 바보같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한심하네요. 저는 그렇게 그날 저녁 식당 일을 도왔는데 식당 일이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너무 바빠서 허리 한번 펼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와서 대자로 뻗어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 식당 가서 일하고 그렇게 한 5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5일째 되는 날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랫배가 너무 아팠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남편은 어디서 또 술을 마시는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지금 몸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하혈을 하는데 배가 너무 아파요. 라고 겁에 질려서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별일 아니라는 듯이 생리하는 거 아니냐고 저한 마트에서 생리대 하나 사라고 말하며 귀찮다는 듯이 저를 지나쳐서 가버리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가며 어머니, 그게 아니고 저 지금 배가 정말로 너무 아파서 집에 가봐야겠어요. 라고 울먹이며 말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아니, 지금 이렇게 바쁜데 네가 가고 나면 우린 어쩌니? 라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하혈이 아니라 생리인데 일하기 싫으니까 핑계대는 거라며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듯 했어요. 저는 이쯤에서 이 가족들을 그냥 포기해버린 것 같아요. 정말 징글징글하다는 표현, 그게 딱 맞는 표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울면서 식당을 나와서 혼자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급히 갔어요. 하혈을 꽤 많이 했거든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게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임신 중이었는데 몰랐냐고 묻더니 아직 주수가 많이 되지 않아서 몰랐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고는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하며 심각하게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결국 저는 그렇게 유산하게 됐어요. 생각해보니 그동안 계속 잠이 쏟아지고 몸살 같은 증상이 있어서 이상하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임신이었던 거죠. 저는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난 후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계속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저희 부모님에게 엉엉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 서럽고 억울했거든요. 그렇게 병원으로 뛰어온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는데 두 분이 얼마나 놀랐던지 한겨울에 양말도 신지 않고 신발만 신고 뛰어오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는 또다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저희 부모님은 병실에 저 혼자 덩그러니 있는 걸 보며 분노하셨어요. 심지어 그때까지도 남편은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아빠가 제게 김서방 어디 있니? 라고 물었고 저는 고개만 가로저을 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서러워서 목이 메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창피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잠시 후 부모님께 그동안의 일을 다 말해버렸어요.
회사에서 퇴근하면 시동식 식당에서 일하라고 해서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임신 중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유산이 된 것 같다고 했어요. 가만히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희 엄마는 제가 누워있던 침대를 손으로 치면서 아이고 등신아, 왜 그러고 살았어?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았어? 라며 큰 소리로 오열하셨고 아빠는 주먹을 불끈 쥐고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이를 악물며 전화기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1차 후에야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남편은 제게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야, 너 지금 어디야? 엄마 아버지 지금 너 찾고 난리다. 지금 어디냐고 며 고함을 질러댔어요. 어찌나 크게 소리를 질러댔는지 저희 부모님도 다 들었죠. 이런 미친 새끼가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몸이 안 좋아서 먼저 간다고 분명히 말하고 왔는데 최소한 사람이라면 사람 몸이 어떤지를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말이죠. 그런 남편에게 더 울면서 나 유산했어. 지금 병원이야. 라고 말했는데 제 말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뭐? 유산? 진짜 짜증나네.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여자가 임신한 것도 모르냐? 도대체가 똑바로 하는 게 없어. 아, 몰라. 지금 엄마가 많이 화났으니까 네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과해. 라고 말을 하는데 뭐 이런 개 버러지 같은 놈이 있나요? 아니, 지 자식이 유산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러고는 갑자기 생각이 난 듯 저에게 한마디를 더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아빠가 제게서 전화기를 낚아채더니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버렸어요. 야, 근데 너네 아빠가 전화 왔던데 왜 전화한 거냐? 설마 너 유산된 거 말한 거 아니지?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빠가 그런 남편에게 야, 이 개 후레 자식 같은 놈아. 너 지금 어디야? 네 처가 유산을 했다는데 코빼기도 안 비쳐? 이 개 뼈다구 같은 놈아. 내가 너 가만 안 둬. 너네 집구석 다 불살라 버릴 거니까 기다려. 라며 쌍욕을 퍼부었어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아빠는 절대 그놈 가만두지 않겠다며 부득부득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게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후 저에게 다시 문자 한 통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문자 내용이 야, 너는 고작 그거 가지고 너네 엄마 아빠는 왜 불렀냐? 아, 진짜 개 화나네. 라고 왔더라고요. 아빠가 제 표정을 보더니 제 폰을 다시 빼앗아 문자 내용을 확인하고는 내가 이놈의 자식 가만 안 둬. 라며 주먹을 더 세게 쥐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 아빠의 복수가 시작되었어요. 부모님은 저에게 우리는 너 이혼시킬 거다. 그런 집구석에 다시 못 보내. 이혼한다고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혼하거라.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꼴을 당하고 있어? 그동안 우리한테 한 것들은 다 연기였다는 거니? 이런 미친 썩은 놈의 자식 같은 이라고 연기 잘해도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 남편이 병원으로 헐레벌떡 달려왔더라고요. 아주 날라왔더라고요. 나쁜 놈 같은 이라고. 그런 남편을 보면서 아빠가 기싸대기를 날렸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요. 먹고 살게 해줬더니 네가 아주 배때기가 부른 모양이네. 이 자식 내가 네 놈 다시 굶게 만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시곤 어딘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아빠에게 장놀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고 아빠는 그런 남편에게 콧방귀를 끼며 당장 썩 꺼지지 못해? 그리고 너 회사 문 다들 각오하고 있어야 할 거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눈 커다랗게 뜨고 지켜봐라. 라며 병실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는데 남편이 버티고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병실의 보안 직원을 불러서 내보내버렸어요. 그 뒤 남편은 아빠에게 계속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는데 아빠는 남편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가 있는 병원에 다시 찾아와서는 제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는 들어왔더라고요. 혹시 장인어른 어디 계시냐고 묻더군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제게 몸이 어떤지는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정말 쓰레기였죠. 그래서 저는 아빠는 회사에 계시겠지 라고 말을 했는데 남편이 안절부절하면서 장인어른이 전화를 안 받는다 현정아. 네가 장인어른한테 잘 좀 말해주면 안 돼? 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죠. 그런 남편에게 제가 말했어요. 와, 네 입에서는 현정이라는 이름
오랜만에 듣는다. 나는 네가 혹시 내 이름을 야로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이라고 말을 하고는 저는 엄마가 사가지고 온 귤을 하나 까먹으면서 근데 내가 말해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남편을 조롱하며 말했어요. 그랬는데 이 정신 나간 인간이 그동안 했던 버릇이 어디 가겠어요.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저에게 아씨, 지금 안 그래도 죽겠는데 네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어쩌냐? 네 남편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너는 필요할 때마다 왜 이렇게 멍청하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이죠. 때마침 병실로 들어오던 저희 엄마에게 그 미친 짓을 딱 걸렸습니다. 저희 엄마가 사색이 되어서는 남편의 뺨을 마구마구 때려버렸어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저도 많이 놀랐지만 남편은 더욱 놀랐겠죠. 그러고는 엄마가 이 쓰레기 같은 놈, 뭐가 어쩌고 어째? 네가 감히 내 딸한테 뭐가 어쩌고 어째? 라고 했고 남편은 아니 장모님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엄마는 이 개만도 못한 인간 같으니라고 당장 꺼지라고 소리를 치고는 병원 관계자에게 보안요원을 불러달라고 해서 남편을 또다시 그렇게 내쫓아버렸어요. 엄마한테 얼마나 미안하던지 지금 생각하니 또 눈물이 나네요. 그렇게 남편은 아빠 회사로 달려갔지만 저희 아빠가 만나주지 않자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 회사와 거래를 하던 회사가 곧 계약이 종료가 되면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그 사장님이 한창 어려웠을 때 저희 아빠가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아빠 말이라면 무조건 협조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남편하고 거래를 시작한 것도 아빠가 소개해 주어서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정말이지 은혜도 모르는 인간이었죠. 아빠 딴에는 남편 자존심 상할까봐 남편에게 말도 안 하고 사장님에게 부탁을 한 거였다고 하는데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제가 잘나서 그랬다고 생각한 것이죠. 난리가 났는데 남편 혼비백산이 되어서 저희 아빠를 찾아다녔고 아빠가 만나주지 않자 제게 전화를 해서는 살려달라고 울부짖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친정으로 갔어요. 남편은 저희 친정에까지 쫓아와서는 저희 아빠에게 계속 사정을 했어요. 장인어른, 저 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회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라며 저희 아빠 다리를 붙잡고 매달려 있는데 저희 아빠는 어느 집 개가 짖냐? 라며 말을 하고는 전 남편에게 붙잡혀 있던 다리를 냉정하게 빼버리고는 그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져 감히? 라고 고함을 지르셨어요. 그러고는 네가 인간이었다면 적어도 네 새끼 그렇게 보내고 힘들어하고 있는 네 아내한테 몸은 괜찮냐고 한 번은 물어봤어야 하는 거야. 이 후레자식 같은 놈아. 라며 분노하며 더 크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저희 아빠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려 있는데 아빠는 내가 너네 집 사람들 다 망하게 해줄 테니까 기다려라. 라고 말을 하고는 남편을 내쫓고는 엄마에게 소금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더니 남편에게 소금을 마구마구 뿌렸어요. 그리곤 아빠가 진짜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이라며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아빠는 정말 냉정했고 절대 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남편 회사가 망할 때까지 괴롭혔어요. 그 뒤 남편의 회사는 아빠의 바람대로 부도가 났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제게 했던 짓을 전부 정리해 변호사를 고용했고 이혼은 어찌어찌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현재 남편은 시동생 식당에서 주방 보조를 일한다고 합니다. 절대 주방 못 들어간다고 하더니 정말 꼴 좋네요. 아빠는 아직도 분이 안 풀린다며 시동생의 식당까지 망하게 하겠다고 이를 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남편아, 너네 집 어떡하니? 우리 아빠가 아직도 분이 안 풀리셨다는데 그러니 사람이 잘해줄 때 적당히 했어야지. 이 멍청아.